70년 분달의 끈, 한반도 통일을 이끌 정도령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언가 도나토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통일을 이끌 운명의 인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극비리에 만나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동안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의 한반도는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고대 예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실체와 당신의 운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예언의 힘과 그 영향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미래를 알고 싶은 갈망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별자리를 읽고 자연의 징조를 해석하며 다가올 운명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런 갈망이 바로 예언의 시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 그런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인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동양에서는 5000년 전 보키시가 창안에 따른 역경, 이 세상의 이치를 풀어냈습니다. 64결을 통해 우주의 변화 원리를 담아낸 이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점성술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사를 연결했고, 우리 무당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산신령이 내게 말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무당의 예언은 개인의 운명부터 국가의 미래까지 아우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백두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센츄리라는 예언집을 통해 프랑스 혁명부터 세계대전까지 놀라운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수천 건의 예언을 남겼고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되었죠. 서양 점성술은 태양, 달, 행성들의 위치로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은 큰 변화의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전 수많은 예언자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도 여러 예언들이 대변협을 암시했죠.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 말기 정감록의 예언은 민중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죠. 많은 예언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현실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통일에 앞당길 수도 있는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후 위기를, 누군가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또 누군가는 인류의 영적 각성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예언가 도라톨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다는 점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가치입니다. 이런 수천 년의 예언 전통 위에 서 있는 도라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반도 통일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시대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출신의 이 예언가가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도라토 로드리게스. 그의 이름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예언가로 불립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처럼 미래를 비추는 그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나토의 첫 예언은 1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닥칠 홍수를 꿈에서 보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지만 아이의 말이라며 무시당했죠. 그러나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마을은 물에 잠겼고 오직 도나토의 말을 믿은 몇 가지 고만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야 문명의 마지막 후손이라 알려진 도나토는 할아버지로부터 고대 예언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마야 제사장들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3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도나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3년 전에 예견했을 때였습니다. 이 글이 추락하고 세계의 돈이 모래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그의 비유적 표현은 후에 미국 경제의 몰락과 세계적 금융위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19년 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는 팬데믹의 확산 패턴과 종식 시기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보라톨은 화려한 언론 노출을 거부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집은 책과 고대 유물로 가득하며 매일 새벽 영상을 통해 영적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종교도 따르지 않지만 모든 영적 전통의 경의를 표하는 보편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도나토와 한국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백두산에 올라 3일간 명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고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세계를 구원할 빛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의 첫 메시지는 당시에 그저 신비주의적 표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나톨은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은 한반도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불가능해 보이던 통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곧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토에 따르면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부르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도나토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베트의 고승대, 호피 인디언 장로대, 그리고 유럽의 몇몇 투시가들이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톨은 자신의 예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거부합니다. 그는 진실은 공짜로 전해져야 한다고 믿으며 어떤 책이나 유료 강연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번역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나토의 한반도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 시작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도나토가 말하는 세계적 전환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구체적인 예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거대한 각성의 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느껴지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나토는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강대국 간의 정치적 긴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예측18의 상황은 이런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반적인 예죠. 러시아의 행보 역시 예측 불가능해졌고 EU의 내부 균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나토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지도자들 간의 비밀 회담이 열릴 것이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적 혁신 역시 2025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공개된 뉴럴링크 3.0불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죠. 도나토는 이런 기술적 도약이 단순한 편의성 현상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양자 에너지와 내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혁명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올 초 발생한 태평양 연안의 연속적인 지진과 이상 기후 현상은 도나토가 3년 전 예견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연의 변화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해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나토가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인류의 영적 각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 집단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변화의 중심에 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있다는 것이죠. 도나톨은 아시아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든
새로운 시대의 빛도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표현을 제겨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특별한 이치를 차지합니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섭니다. 도라톨은 한반도가 영적 에너지의 교차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민족의 한과 지혜가 이제 세계를 별화시킬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자 올해 초 백두산 근처에서 관측된 이상현상에 대해 도나톨은 땅의 기운이 깨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이 영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라토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5년이 단순한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변화의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이 끓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순간과 같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라톨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운명의 인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부의 갈등, 그리고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아픔까지. 하지만 도나토의 예언은 이 모든 고난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에 따르면 한민족의 분단과 고통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마음이 될 것이다. 도나토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영적, 문화적, 기술적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융합되는 곳, 그것이 바로 통해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나토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적 리더십을 통해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도라톨은 분단된 상태로는 한국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개로 나뉜 신잼으로는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한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먼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라토는 이미 통일에 향한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북한 내부의 변화입니다. 그는 단달해 보이던 얼음이 안에서부터 녹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평양에서 발생한 미심도며 고위 간부들에 잇따른 망명 시도, 그리고 식량난의 악화는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들입니다. 도라톨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변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외부의 압력 역시 통일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도나토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두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물밑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그가 주목하는 또 다른 요소는 빔의 협정의 존재입니다. 도나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해 한국에 대한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허황된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 열린 몇몇 국제회의에서 드러난 단서들은 도나토의 예언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비공개 세션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소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난 사실도 확인되었죠. 하지만 도라토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일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양쪽 세계를 이해하는 다리건설자라고 묘사합니다. 정치인일 수도, 사업가일 수도,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 민족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라토는 예언합니다. 그는 이 인물이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라톨은 이 지도자가 출현하는 과정을 강물이 산에 만나 방향을 바꾸듯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와 민족의 염원이 만나 탄생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를 꽃이 필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나토는 하루아침에 벽이 무너지는 극적인 사건보다는 서서히 얼음이 녹아내리듯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도나토의 이 예언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의 다른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온 것처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예언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은 그에 대해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시대를 이끌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간들은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도나토가 예언한 한반도 통일의 주역은 과연 누구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에서 이 지도자는 태양이 뜨는 곳에서 온 빛의 전달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먼저, 나이에 관한 힌트입니다. 도나토는 이 인물이 젊은 얼굴에 오래된 영혼을 지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는 젊지만 지혜와 통찰력은 노련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인지 군인인지에 대해서는 칼을 들었으나 펜을 택한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군사적 배경이 있지만 평화적 방법을 선택한 인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은 강경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한 정치인의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의 영적 연결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도라톨은 이 지도자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종교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깊은 영적 직관과 우주적 지혜를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계 정치와의 연관성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인물은 서양의 머리와 동양의 가슴을 가졌다고 표현됩니다. 서구의 합리성과 동양의 정서적 지혜를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과 이미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나톨은 이 지도자의 출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쿠데타라 혁명이 아닌 기존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 개혁 성향의 고위 인사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몇몇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정치권 밖에서 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해온 한국인 고위 관료, IT 기업의 비전 있는 CEO,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운동가 중에 그 주인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이 지도자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배경을 가졌거나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온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도나톨은 이 지도자의 등장 시기에 대해 꽃이 피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물은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측과 분석은 도나토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나톨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돕는 자라는 말로 이 신비로운 인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민족이 함께 꿈꾸고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자 결국 예언된 지도자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든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통일이 실현된다면 그 이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찬 번영의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이 찾아올까요? 통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단순한 국경선의 소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제거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라톨은 이런 비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상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녘 땅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히토리를 비롯한 광물 자원이 6조 달러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해 한국의 경제력은 현재 남한 국내 총생산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도라톨은 예측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8천만 통합 인구가 만들어낼 상승 효과는 한반도를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아침에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이질화,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격차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나토는 한민족의 유전자에 담긴 공통된 정서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역할입니다. 도나톨은 밀레니얼과 Z세대가 통일 한국의 통합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반도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도나토는 통일 한국이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닌 평화를 통한 안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비핵화와 중립국 지위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향후 5년간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3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세계 인구 구조와 분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도나톨은 전쟁, 전염병, 기후 위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안전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반도가 안전한 피난처로 부상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연합 인구보고서가 이미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통일 한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듯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도라톨은 예언합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중견 국가들의 연합체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 한국은 조화로운 리더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도라톨은 한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통일 경험이 다른 분쟁 지역에도 영감을 주는 평화의 템플릿이 된다는 것이죠. 셋째, 영적 문화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도라톨은 통일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새로운 문명의 발생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조화의 지혜가 세계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인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는 2027년을 영적 각성의 해로 지목하며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래된 이 이제 세계를 위한 빛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 민족의 상처가 오히려 인류를 위한 지혜로 승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나토의 충격적인 예언들, 정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나토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을 역사적, 현실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나토의 충격적인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일부는 실현되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나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그의 지정학적 예측 중 80% 이상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도나토의 예언과 맞닿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북한의 내부 균열 징후, 주변국들의 새로운 접근법 모색,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된 시각 등은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선고가 아닙니다. 도나토 자신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가능성의 제시이며 궁극적으로 그 실현 여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나토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통일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5월, 한 정치인의 몰락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계엄령을 완벽히 예측했던 무당의 예언이 다시 현실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 이상에 주목하는 이 예언의 진실, 일본의 영적 지도자마저 동일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무당이 밝힌 2025년 5월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이제 그 예언의 진실과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한 무당은 누구이며 왜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의 과거 예언들은 어떤 신뢰성을 보여주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2025년 국가예언, 계엄령을 예측한 무당이 5월의 놀라운 운명을 밝히다 입니다. 거리에서 소곤거리는 이야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소문, 그 중심에는 한 강력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올해 5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처럼 이 예언은 서서히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봄이 끝나기 전에 그의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무당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시각이 아닌 법적 위기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폭풍 후에 쓰러지듯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무속의 자리는 어떤가요? 수천 년 동안 무당들은 국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고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의 예언이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 시대의 무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이 예언을 다룬 영상들은 이미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영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안에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예언자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요? 이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무당이 누구인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금강산에 사는 이 무당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닙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을 예견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그의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정치 스캔들을 그는 6개월 전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높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또한 3년 전 우리나라를 뒤흔든 계엄령 소동 역시 그가 미리 내다본 일이었습니다. 벚꽃이 질 무렵 군인들이 거리를 메울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정확히 4월의 마지막 주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명성을 단숨에 높였고 수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소리,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읽는 그만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유치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 정확도가 우연을 넘어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올해 5월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정치인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손실이 아닌 그의 전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정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해당 정치인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당이 이 정치인의 끝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감옥으로 가는 길,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 이 암시적인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개인적 위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무당은 이 사건이 5월 중순,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구체성이 그의 예언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달이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언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영적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로시마 근교의 한 작은 신사에서 수십 년간 영적 지도자로 활동해온 타카하시 켄지. 그의 이름은 일본 전역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으로 알려진 그가 최근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며 이웃나라의 가난별이 봄과 여름 사이에 갑자기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예언은 그저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벚꽃이 지고 난 후 하지가 오기 전 사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5월에서 6월 초 사이로 한국 무당이 말한 5월 중순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별이라는 표현은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타카하시는 이 인물이 오랫동안 힘을 가졌던 사람이며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마치 두 영적 지도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본 영내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한국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로 일본 내부의 사건들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 중에 이웃나라의 큰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예언이 한국 무당의 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더 큰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타카하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진과 같아서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그의 표현은 사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충격을 암시합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의 여파가 경제와 국제관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이 사건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는 왜 중요할까요? 타카하시는 옛것과 새것의 경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이 시기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인간사의 변화와 맞물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일본 전통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사츠키라 불리는 이 기간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조되는 때로 여겨집니다. 타카하시는 이런 전통적 관점에서 이 시기가 중대한 변화에 적합한 때라고 선영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이 사건이 갑작스럽지만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쌓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내리듯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한순간에 표면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한국 무당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영적 지도자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과거 항공무당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계엄령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예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군화 소리가 들릴 것이다. 3년 전 무당이 한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로웠고 계엄령 같은 극단적 조치가 실행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75일 후 우리는 모두 그 군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제 위기와 내부 정치 갈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의 계엄령이 선포된 그 순간 무당의 예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계엄령을 예측한 것뿐 아니라 그 시기, 벚꽃이 필 때와 원인,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까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TV에서는 군인들의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당이 예견한 대로 벚꽃이 한창일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선생님,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속인의 말에 미신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계엄령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 없이 순전히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이를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가 올해 5월에 대해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계엄령 예측의 정확성을 떠올리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맞춘 사람이 또 맞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우리 역사에서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입니다. 통금 시간, 집회 금지, 언론 통제, 이런 발언들은 특히 60대 이상의 세대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무당이 계엄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의 새로운 예언대로 5월에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정치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시행각의 권력 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혼란이 극단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방법들이 도원될 수 있다. 한 정치 평론가의 이 말은 무당의 예언과 맞물려 더욱 큰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역사는 종종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 정치적 위기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일시적 중단, 기본권의 제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당의 예언은 이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무당이 예측한 5월의 정치적 격변이 반드시 계엄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계엄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그의 새로운 예언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말한 법정에서 끝날 것이라는 예언, 이 정치인의 법적 위기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당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법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와 일본 영적 지도자 모두 한 정치인의 법적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나 여론의 심판이 아닌 실제 사법 절차를 암시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당의 이 표현은 법정 신문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유력 정치인이 법정에 서는 모습, 그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과거 최고위 인사들의 법정 출두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심판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와 연결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가 대표하는 세력, 그리고 그가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의 몰락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당은 특히 오래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최근의 실수가 아닌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비리나 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의 충격은 새로운 잘못이 발견될 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한 사람의 법적 위기가 주변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정치 조직 내 연쇄적인 투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는 정치 지형 전체를 바꿀 만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적 지도자 역시 많은 서류와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물적 증거의 등장을 언급한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법적 절차를 암시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무당은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질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언급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권력과 영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치인이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는 감옥과 또 다른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모호한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위 정치인의 법적 위기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습니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 반대 세력의 환영 시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5월에 예언된 사건이 이런 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까요? 법적 심판은 정치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사회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당과 일본 영적 지도자 모두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우리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정치인의 운명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무당의 말에 따르면 이 정치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질 때 숲의 모습이 바뀐다는 그의 피열은 의미심장합니다. 2025년, 특히 5월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듯 우리 사회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전환점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당은 오래된 기둥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파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낡은 체제가 무너져야 더 건강한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이지요. 일본 영적 지도자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웃나라의 봄 폭풍은 여름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기적 혼란 이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예언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위기 후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격변기 이후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졌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더 탄탄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유명한 점성가 이재함은 국가의 운명은 계절처럼 순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5월의 삭골은 봄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 역시 이 시련 후에 더 밝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위기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미래학자와 점성술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더 투명한 상회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을 예측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면 숲에 햇빛이 들어와 새싹에 자랄 공간이 생긴다. 한 전통 점술가의 이 말은 현재의 권력 구조가 무너진 후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가 성장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당은 내부의 변화다 외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정치인의 몰락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오래된 장벽이 무너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표현처럼 기존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과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무당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위기 이후의 방향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성장품으로 비유합니다. 아이가 클 때 겪는 통증처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예언과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닐까요? 5월의 사건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가 진정한 구군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들을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분석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강력한 예언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정말 무당의 말대로 될까? 이런 예언을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 현대 사회에서 무속적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정치 분석가 김 교수는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 모든 예언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정치적 갈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예언은 종종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박 박사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유력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실제로 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예언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도마시아 문화권에서 무속과 점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요?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성찰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 담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 영상을 시청했고 수많은 온라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60세대에게 이 예언은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 격변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은 예언이 암시하는 혼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시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이 예언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당의 예언, 그리고 일본 영적 지도자의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5월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예언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숨겨진 갈등들,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의 형태를 빌려 우리에게 경고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무당은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들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불꽃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코로나와 델타 변이를 정확히 예측한 인도의 천재 예언자 아비냐 핸드의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5년부터 시작될 대재앙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한반도의 위기, 전 세계적 자연재해.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위기 속에서 찾아올 놀라운 기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계와 한국을 뒤흔들 예언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희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비냐 핸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년 전 세상이 뒤바뀌기 직전의 그는 인류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했죠. 인류는 곧 숨쉬기조차 힘든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아비네는 델타 변이의 출현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지만 그의 예언만큼 정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미래의 징조를 읽어내는 특별한 재능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세계 질서의 격변까지 그는 올해의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반도가 있다고 했죠.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숨겨진 미래의 씨앗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네 핸드의 가장 긴급한 예언은 바로 자연의 격변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의 울음소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대재앙의 조짐들, 그의 예언 속 첫 번째 경고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운 해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아비네 핸드의 예언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이미 극심한 가뭄으로 수백만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죠. 캘리포니아의 저수지는 바다를 드러냈고 콜로라도 강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봄이면 찾아오던 벚꽃은 이제 한겨울에 피어나고 한여름에는 폭설이 내립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뒤틀린 것이죠. 북극의 얼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비네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변화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진의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지진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주국과도 같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연안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대규모 지진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어질 쓰나미입니다. 지진 발생 후 몇 시간 안에 최대 3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해안과 도시들을 덮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의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시 기반 시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죠. 특히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해안과 산업단지들이 큰 파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대재난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재해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아비네는 이런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항만 도시들이 침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이 제한되고 항만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죠.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아비네는 경고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이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조짐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대만에 향한 군사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비네 핸들은 이미 수년 전 이 상황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평화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불씨로 인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점점 더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영공을 침범하는 전투기의 수가 늘어나고 군사훈련의 규모도 커지고 있자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이미 주변국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해운 노선이 교란되고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자 이에 중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영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넬은 이 상황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갈등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강대국들이 이 사태에 개입하면서 국제 질서 전반이 재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넬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 첨단 군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자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 경쟁입니다. 아비넬의 예언은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군사적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북한은 이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비넬의 예언처럼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적 불안정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비넬 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공급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평양의 야경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위성사진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엘리트 계층 내부의 균열도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정보 유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역할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상황을 활용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협상 카드를 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북한은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비넬은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내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정보기관들은 북한 내부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이례적인 동향이 포착되고 군부 내 세력 재편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결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됩니다. 남북한 사이의 비밀리에 새로운 대화 채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이미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의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이는 이제 글로벌 안보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까지의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비냐의 예언은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위기가 절정에 달할 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한의 핵 능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니어처화된 핵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까지 그들의 핵 억지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존하는 위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비네는 이것이 새로운 핵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위협적인 발언들, 이제 핵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비네 핸들은 이 시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핵무기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탄도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미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더욱 치명적인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결합된 핵무기 통제 시스템, 초음속 핵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무기까지 핵전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관계가 악화되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비넬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하나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즉각적인 사망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까지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으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핵전쟁 발발 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 물질로 인한 핵겨울 현상은 전 지구적 식량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비냐의 예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핵전쟁의 벼랑 끝에 소개 들은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화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동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비네 핸들은 이 시기를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 안점으로 이겨냈습니다.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연이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공급망 붕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아시아의 자연재해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전자부품 등 핵심 산업의 생산기지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체 생산시설을 찾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단기간 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원료 공급 차질, 원전 가동 중단, 신재생 에너지의 시설 피해까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 경제권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의 성장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네가 예언한 제3의 경제축 형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달러 중심 체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자 기술 혁신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 신소재를 활용한 재해 복구 기술, 우주 공간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등 이러한 혁신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네는 이 시기를 창조적 파괴의 시대로 표현했습니다. 기존 질서의 붕괴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더 진보된 경제 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난 복구 기술,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절암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세계적 혼란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아비네 핸드의 가장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격변 속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상호 이해와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통합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자연재해가 이러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벼라 조짐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고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교류가 물밑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가족 재결합 문제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들은 이상 가족들의 염원이 양측 지도부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비공식적인 가족 접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통일에 향한 감정적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한의 첨단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다면 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희토류 광물과 첨단 제조업의 결합은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네는 통해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달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국제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혁신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잇는 혁신 회란이 조성되고 이는 세계적인 기술 발전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우주산업,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투자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통해 한국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며 영내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네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깊어집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두 체제의 통합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핵전쟁의 위협, 경제적 붕괴, 이 모든 시련 속에서 통해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길은 전 인류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비네 핸드의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도전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자연재해의 위협, 핵전쟁의 그림자, 경제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존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언된 재앙들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류의 지혜와 단결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새로운 형태의 국제연대가 등장하고 있자 아비네는 이 시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실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인류 문명을 향해 나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번영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된 미래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 방안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